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근 팟캐스트 이츠올 킥오프를 통해 첼시전에 대한 경기 분석을 내부적으로 또 하겠지만 선수들과 코치진은 제 축구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공격 축구는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핵심 선수 여러 명이 이탈했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앞으로 아스톤 빌라, 맨체스터 시티 등 어떤 팀과 상관없이 우리의 축구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선수들이 여럿 있다는 건 결투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다. 이들이 축구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지점이 다다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첼시전 직후 10명이 아니라 8명이 됐어도 라인을 올렸을 거냐고 질문을 받은 적 있다. 당시 나는 5명이라도 라인을 올렸을 것이라고 말했던 게 기억난다. 물론 실제 5명이 남으면 수비수만 남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이긴 하다고 웃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하지만 난 다른 방법을 모른다. 난 한 가지 철학을 지키는데 매우 엄격하다. 축구 서적으로 가득한 도서관에 가면 공격 축구를 하는 책에 집착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여기에 2연패의 사슬을 끊어야 하는 중요한 경기 5위의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를 앞두고 사전 기자회견 내용이 공개되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먼저 부상자 소식에 대해 전했는데요. 유망 센터백 애슐리 필립스가 A매치 기간에 발목 부상을 입어 잠시 출전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파페사르가 휴식기에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메디슨과 판더펜의 부상 소식에 딱히 변화는 없다고 밝힌 뒤 애슐리 필립스가 A매치 기간 발목 부상을 입어 한 달 정도 이탈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르는 경과를 지켜보고 내일 투입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도 지금이 상당한 시련임을 알렸는데요. 토트넘의 부진은 악재가 한 번에 닥쳤다는 점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부상이 한 번에 하나씩 오지 않고 한꺼번에 왔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1월 이적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그는 현재 계획은 무난히 잘 짜여지고 있다. 내가 직접 계획에 관여하고 팀에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구단 이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신임 테크니컬 디렉터 요한 랭을 필두로 다양한 사람들이 계획에 전념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미 토트넘은 히살리송, 이반 페리시치, 마노르 솔로몬, 라이언 세세뇽 등이 부상 및 수술로 이탈 중이라서 정말 큰 위기 속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어 그는 상대팀 아스톤 빌라에 대해 평가했는데요. 아스톤 빌라는 에메리 감독이 부임 이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골을 넣고 미드를 얻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우리에게 좋은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5위에 위치해 있고 토트넘과 1점 차이라서 매우 중요한 경기인데요. 현재 아스톤 빌라의 공격력, 득점력은 맨시티에 이어 가장 많은 골을 넣었을 만큼 화력이 대단한 상황입니다. 빠른 공격수들이 많아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다행스러운 건 아스톤 빌라가 원정에 가서는 힘을 못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현지 매체는 2대2 무승부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다이어가 발이 느려 무척이나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어 스킵이 최근 경기 출전을 못하고 있는데 문제 있느냐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스킵은 훈련을 열심히 잘하고 있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며 답변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축구에서는 볼을 잘 다뤄야 하는데 이점이 약한 스킵이다 보니 중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 벤탄쿠르의 최고의 포지션이 어디냐는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는 6번 롤인 수미형 미드필더와 공격적인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인 8번 롤도 수행 가능한 선수라며 답변했습니다. 이어 벤탄쿠르의 몸 상태가 100%가 될 때까지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게 하는 것은 어떻냐는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우리는 우루과이 비엘사 감독이 벤탄쿠르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사용하였고 거기서도 잘 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답변하며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여기서도 기용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그는 로셀소의 출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로셀소에 대해 난 그가 토트넘과 다른 구단에서 뛸 때도 잘 지켜봐 왔다라며 그가 수준 있는 선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그간 힘든 시즌을 보냈다. 그는 몇몇 부상을 당했고 제대로 시즌을 보낼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셀소는 좋은 시즌을 보내야 하는 많은 선수 중 하나다. 또 그는 아주 창의적인 선수다. 그는 팀에서 정말 열심히 훈련한다. 그는 앞으로 몇 주간 경기에 투입돼 영향력을 만들 기회를 얻을 것이라며 향후 기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로셀소는 이번 11월 A매치 기간 열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2026 북중미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 경기에서 니클라스 오타멘디의 결승골을 도우며 1대0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메디슨의 내년 1월 복귀가 유력해지면서 그 없이 박싱데이를 지나야 하는 토트넘은 로셀소의 활용법만 잘 익힌다면 공격진에서 파괴력을 다시 되살릴 수 있을 전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토트넘의 줄부상으로 인해 유망주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중 18세 천재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불리는 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돌리는 저연령 및 하부리그 대회에서 압도적인 경기력과 득점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U21팀 소속으로 뛴 리그와 컵 대회를 통틀어 11경기에서 6골 11도움을 몰아쳤습니다. 또한 11월 A매치 기간 동안 열린 U19 친선대회 마르벨라컵에서 잉글랜드는 3전 전승으로 우승했는데 돌리가 전경기 득점으로 총 5골을 터뜨리며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돌리는 토트넘 유소년팀에서 10년 동안 성장해온 공격 기대주입니다. 18세에 불과하지만 이번 시즌 1군 훈련에 참여하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즌 리버풀전, 울버햄턴 원더러스전에서 교체 명단에 포함됐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미 지난달 기자회견 중 돌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이미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U21팀이 리그에서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이미와 RP 도링턴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미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걸 밝힌 바 있는데요. 토트넘은 지난해 1월 프로 계약을 맺었고 올해 3월 2027년 여름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에 런던 지역지 풋볼 런던은 토트넘의 18세 유망주 돌리가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곧 1군 투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26일 에스턴 빌라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경기에서 다시 한번 벤치에 앉을 전망이며 갈수록 데뷔 가능성이 높아져 간다는 분석입니다. 기자회견 후 팬들은 호이비에르, 로셀소, 벤탄쿠르가 선발이겠네. 우리는 정말 저주받았어.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필립스가 뛸 수 있는 기간에도 데이비스와 다이어가 선발로 나왔다는 거잖아 등의 반응을 보이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5위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를 앞두고 캡틴 손흥민의 어깨가 무거워졌는데요. 과연 토트넘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 제대로 된 패스가 몇 번이나 올 수 있을까요? 우리 손흥민 선수 부상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아스톤 빌라전을 앞두고 23일 따끈따끈한 인터뷰가 공개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을 향해 한 발언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메디슨은 지난 여름 레스터시티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이적료는 4천만 파운드 약 650억 원이었습니다. 적응의 시간은 필요치 않았는데요. 토트넘의 막힌 길을 뚫었습니다. 그는 공격의 윤활유 역할을 했습니다. 그라운드 밖에서도 손흥민과는 환상호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디슨은 7일 첼시전에서 발목을 다쳤는데요. 당초 심각한 부상이 아닌 것으로 보였으나 정밀 검사 후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새해가 돼야 복귀가 가능한 암울한 상황입니다. 손흥민이 메디슨을 향해 사랑을 불태우는 발언을 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는 23일 맨인 블레이저를 통해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클럽을 떠난 후 우리는 마지막 결정, 마지막 패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가 없었다. 메디슨이 오자마자 토트넘에는 그와 같은 선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분명히 그는 정말 잘 정착했다. 그는 이 클럽의 큰 부분이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유형의 선수가 있다는 것이 매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일화도 공개했는데요. 손흥민은 메디슨이 레스터에 있을 때 나는 열렬한 팬이었다. 나는 아직도 레스터 경기가 끝난 뒤 그에게 정말 대단하다. 넌 환상적인 선수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당시 정말 고마워했다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이 우리와 계약하자마자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 하나가 됐다고 발언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